사우디 첫째 공주가 한국 남자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것도 왕세자인 아버지를 거역하고 히잡을 벗은 채 말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장녀 라일라 알 파이잘입니다.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왕족의 피를 가진 공주로서 누린 특권과 제약, 그리고 제가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유와 사랑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족도 왕실의 지위도 심지어 고국도 버리고 한 남자만을 선택한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과 자유, 권력과 진심, 그리고 두 문화가 충돌하며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감옥 같았던 사막 위 왕국에서 어떻게 자유를 찾았는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왕실 일정으로 방문한 첫날이었어요. 검은 베일 속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라일라 공주님 괜찮으세요? 경호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제 몸 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공포감이 밀려왔죠. 니캅을 벗겨야 합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한 여성 의료인의 말에 경호원 압둘라가 앞을 막았어요. 안 됩니다. 공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숨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던 베일 속에서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국 땅에선 한국 의료법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강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천이 거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2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 앞에서 제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의식이 희미해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 땅에서 생애 처음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을 드러낸 채 낯선 이들 사이로 실려갔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철저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그 순간 심장이 멈추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의사였을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왕궁에서 제 일상은 금색 새장 속 새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파이잘 왕세자의 첫째 딸로서 저는 특별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함은 자유가 아닌 더 많은 제약을 의미했죠. 매일 아침 5시 파즈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면 왕실 교육이 이어지죠. 역사, 외교, 예법, 미래의 왕비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라일라 공주는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해. 웃음소리를 낮게, 걸음걸이는 천천히, 눈빛은 겸손하게. 가정교사 아이샤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창문 너머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저는 자주 상상했어요. 저 모래 언덕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나는 평생 이 궁 안에서만 살게 될까? 공주님, 왕세자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일라, 내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 한국과의 의료기술 협력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한 시찰단이 출국할 예정이야. 내가 대표로 참여하거라. 놀라웠습니다. 왕실 여성이 외국에 나가는 일은 드문 일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한 번도 사우디를 벗어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 제가 외국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물론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동행할 거다. 한 달간의 일정이니 철저히 준비하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우리 왕실의 얼굴이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궁박 세상을 볼 기회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곧 다른 소식이 뒤따랐죠.
그리고 귀국 후에는 카타르 석유장관 아들과의 혼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이 내 마지막 임무가 될 테니 잘 수행하거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출장이 마지막 자유라니요. 2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별들 아래서 기도했어요. 알라여, 단 한 번이라도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기도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이루어질 줄은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건조함 대신 선선한 바람이 제 니캅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희 일행을 맞이한 공항 직원들의 정중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일라 알 파이잘 공주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은 차도로 속에서 제 시선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걸었고 웃었고 말했습니다. 짧은 치마, 청바지, 화려한 색상의 옷.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들은 모두 자유로운 걸까요? 수행원 파티마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옳은 거예요, 공주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밝은 표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초록색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고층 건물들. 사우디의 평평한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인접한 방에 배치되었고 저는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이 도시는 살아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꿈이,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기쁨이었지만 곧 끝날 자유라는 생각에 슬펐어요.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제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처럼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는 수행원이었어요. 공주님, 내일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방문 일정입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별빛 같은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일행은 서울의 유명 병원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경호원 압둘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병원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를 불러주세요. 저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정윤석 의사를 만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군의관 출신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ECG 검사와 혈액 검사 준비해 주세요. 정윤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경호원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님의 얼굴과 몸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성 의사는 안 됩니다. 정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여성 의료진을 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니 신속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여성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됐고 정윤석은 밖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몇 시간 후 저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석양이 보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정윤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정윤석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스트레스성 심장 증후군입니다. 일명 심장 충격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극심한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적 충격과 시차 그리고 아마도 많은 책임감이 이런 증상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몇 일간 병원에서 지내시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얼굴에 당혹감이 드러났을 거예요. 정윤석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 의료진들이 주로 담당할 겁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올게요. 그의 배려와 전문성이 묘하게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나를 공주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윤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저는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오히려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간호사가 트레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공주님 할랄 식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무슬림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김치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한국 음식 대신 할랄 인증된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준비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지시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병원의 원칙이에요.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메카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도 시간 동안에는 검사나 치료를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의 기도 시간과 방향까지 고려해 주다니. 제 고국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족이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한 여성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 의사입니다. 정 선생님 팀에서 공주님을 담당하게 됐어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 선생님은요?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주님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저희 여성 의료진이 직접적인 치료를 담당할게요. 그날 밤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기술만 갖춘 것이 아니었어요. 환자의 문화, 종교, 개인적 필요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병원에만 국한된 것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특성일까? 다음 날 아침 정윤석이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제 상태를 물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이시네요. 검사 결과도 좋습니다. 정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나요? 제가 공주라서인가요? 정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주님이라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병원은 외국인 환자들을 많이 치료합니다.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때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내 지위나 배경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저는 병실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제가 있는 곳은 여전히 갇힌 공간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정윤석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답답해요. 정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혹시 병원 옥상 정원에 가보실래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경호원들은 제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의사의 권위 앞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옥상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나무들과 꽃들이 가득했고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적정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 정윤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힘든 수술 후에 종종 올라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곳이 병원에 있다니 놀랍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윤석이 물었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사우디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무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의사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지까지요.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도 군의관 시절에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고 자유가 제한되는. 군의관이셨어요? 네, 5년간 근무했습니다. DMZ 최전방에서요. DMZ요? 남북한 비무장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죠.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제가 웃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가족과 시녀들 뿐이에요. 당신이 첫 외부인이네요. 정윤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의사는 저를 공주가 아닌 라일라라는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는 한 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돌아가면 제게는 결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인가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왕실의 결정이니까요. 정윤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공감? 안타까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공주가 아닌 그냥 한 여자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느낌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제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RI 검사였어요. 공주님, MRI 검사를 위해서는 김소연 의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니캅을 벗어야 하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금속 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검사 가운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이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왕실 여성으로서 저는 가족이 아닌 남성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응급 상황 때 잠시 그랬던 것을 제외하면요. 경호원 압둘라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공주님, 이건 왕실의 규율을 어기는 일입니다.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귀국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정윤석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공주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여성 의료진만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결정이 아니었어요. 평생 따라온 규율을 어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받겠습니다. 압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주님, 왕세자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니캅을 천천히 벗었어요.
23년 동안 가려왔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인가? 다음 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여성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검사 가운으로 갈아입었어요. 니캅과 아바야를 벗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김소연 의사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그 무거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정윤석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심장 기능 저하였어요. 하지만 몇 가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곧 사우디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윤석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무실 수 있나요? 일정을 조정해 볼게요. 의학적 이유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니캅을 벗고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정윤석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하시잖아요. 혹시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경호원들과 함께요.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게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신선한 공기와 적당한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경호원 압둘라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의료적 권고라는 명목 하에 결국 허락했어요. 조건은 경호원들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가 병실을 나설 때 간호사들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공주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 매듭 장식과 함께 파스텔 톤의 원피스가 들어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걸 입어도 될까요? 김소연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만큼은 공주가 아닌 라일라로 지내보세요. 처음으로 평범한 옷을 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머리에는 스카프를 느슨하게 둘렀어요. 완전히 벗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정윤석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멋져 보이세요. 볼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남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불빛.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직장에서 돌아가는 사람, 약속에 나가는 사람, 데이트하는 커플. 데이트요? 네, 연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게 데이트인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정윤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경호원 3명과 함께하는 특별한 형태의 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께 웃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빛의 줄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게 자유일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저 수많은 불빛들 모두 각자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타워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 정윤석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 2주 정도요. 그리고 돌아가면 약혼식이 있어요. 정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갑자기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사우디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어요. 라일라 공주님, 왕세자님의 명령으로 즉시 귀국하셔야 합니다. 전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직 일정이 남아 있어요. 어젯밤 외출과 히잡을 벗은 사진이 왕세자님께 보고되었습니다. 왕실의 규율을 어긴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하나가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거였어요. 사진이라니.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명령입니다. 짐을 꾸리세요. 1시간 후 출발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반항심이 일어났어요. 의사의 처방으로 아직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당장 귀국할 수 없어요. 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곧 가겠습니다. 침착하게 계세요. 30분 후 정윤석이 병원 동료 몇 명과 함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경찰도 함께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우디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윤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라일라 씨는 현재 제 환자입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장거리 비행이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의 안정과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외교적 문제입니다. 왕세자의 명령입니다. 그때 함께 온 경찰관이 나섰습니다. 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성인인 이 여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의료적 판단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우디 왕실의 공주입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한국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공주님이든 누구든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출국은 불법입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제 지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대사관 직원은 결국 물러섰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세자님께서 직접 오실 겁니다. 이건 가족 내부의 일이니 외부인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윤석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하시겠어요? 왕세자님이 오신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 결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동안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정윤석의 눈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피난처를 찾은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은 제게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왕세자 아버지의 방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직면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시기 전날 병원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병실 청소를 위해 들어온 노인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병실을 청소하게 됐네요. 74세의 김명호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해도 돼요. 괜찮아요. 병실을 청소하는 노인을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봉사하는 게 행복합니다. 제 선택이죠. 선택이요?
네, 젊었을 때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제 삶은 제가 선택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김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늘 말씀하셨죠.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깨달았어요. 자유란 단순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가족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청소를 멈추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라면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결국 내 삶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언젠가 이해해 줄 테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윤석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왕세자님께서 오신대요. 걱정되시겠네요. 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정윤석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용기를 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게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말씀, 정윤석의 지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파이잘 왕세자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김명호 할아버지와 비공식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할아버지께서 자원에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해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후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라일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거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몇 주간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공주가 아닌 라일라라는 한 사람으로 대우받았어요. 처음으로 제 스스로의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존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왕실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해요. 하지만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한국에 남아서 제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의사와 함께? 네. 정윤석 의사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질문을 하셨어요. 김명호라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면 언젠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립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왕실의 규율에 늘 불편해했지. 내가 그녀를 닮았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왕실을 떠나면 모든 지위와 특권을 포기해야 해. 그 의사는 누구냐? 그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신하지? 그때 문이 열리고 정윤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왕세자님, 제가 라일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녀가 공주여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용기, 지혜, 그리고 마음 때문입니다. 지위나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정윤석을 날카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자네의 배경은 어떤가? 저는 평범한 의사입니다.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라일라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라일라, 정말 확신하느냐? 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단지 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2달. 2달 후에 다시 말하자. 그때까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그 의사. 정윤석이 정말 너를 위한 사람인지 지켜보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완전한 허락도 단호한 거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아마 너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날 밤 정윤석과 함께 병원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2달 후 어떻게 될까요? 정윤석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항상. 별빛 아래 두 문화가 만나 피어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머물며 정윤석과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사계절을 느끼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에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여동생들과 함께였어요. 라일라, 2달 동안 생각은 해보았느냐? 네, 아버지.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한국에서 정윤석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동생들이 너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특히 내가 선택한 삶을. 여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노라와 자스민, 두 동생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한국식 옷차림을 한 제 모습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노라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스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히잡을 벗어도 괜찮은가요? 처음엔 이상했어.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다고 느껴. 내 선택이니까. 자스민의 눈에도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동경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어요. 라일라,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인가요, 아버지? 첫째, 내 이름과 혈통은 유지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너희 결혼식은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치러야 한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명호 할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과거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해요. 2달 후 저희는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복과 사우디의 화려한 장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결혼 후 저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석의 지원과 사랑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한국과 사우디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요. 1년 후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누루, 아랍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누루는 두 문화의 빛나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김명호 할아버지는 누루의 한국식 이름인 다은이의 돌잔치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당신의 용기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버지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며 외손녀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윤석과도 대화를 나누실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어요. 가끔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을 이제는 매일의 행복으로 느끼고 있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자유와 행복은 인류 공통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준 이곳에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와 선택, 그리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 피어난 인간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라일라 알파이잘, 사우디 공주이자 한국의 의대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의학 용어를 배우고 밤샘 당직을 서고 까다로운 교수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때로 왕실에서의 살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모든 어려움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라일라 선생님,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간호사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왕실의 어떤 특권보다도 값진 경험입니다. 특히 저는 중동에서 온 환자들을 자주 담당해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병원장의 배려였죠.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알라께서 축복하시길. 사우디에서 온 한 노인 환자가 퇴원하며 저에게 말했던 이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저는 제가 진정으로 두 세계의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윤석은 지금 같은 병원 심장외과 교수가 되었어요. 가끔 우리는 같은 환자를 두고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병원 직원들이 농담을 해요. 또 국제회담이 시작되었군요. 하지만 그런 전문적 논쟁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관계의 기초가 되었으니까요. 의견이 다를 때마다 우리는 김명호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다. 할아버지는 95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매월 우리 집에 오셔서 누루에게 한국 전통과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랍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왜 이 나이에 아랍어를 배우세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나이 든 나무도 세 가지를 뻗을 수 있지. 인생은 끝까지 배움의 연속이야. 우리 딸 누루, 한국 이름으로는 다은이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라고 있어요. 아랍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라마단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죠. 그녀의 정체성은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엄마, 나는 사우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어느 날 누루가 물었어요. 둘 다이기도 하고 그 이상이기도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면 돼. 아버지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하세요. 처음에는 정윤석과 어색해하셨지만 지금은 같이 골프를 치실 정도로 가까워지셨어요. 특히 누루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왕실의 규율보다 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누루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면 아버지는 엄격한 표정이 녹아내리며 미소 지으세요. 내 손녀는 예술가가 될 거야. 리야드 왕립미술관에 너의 작품을 전시하게 해줄게.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사우디에서도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 경험이 아버지의 시각을 넓혀드린 것 같아요. 왕세자로서 여성 교육과 권리 확대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계시죠. 물론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 여동생 자스민에게 일어났어요. 자스민은 제 영향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마도 한 딸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스민은 여전히 사우디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스민이 지난번 전화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문화센터는 이제 서울의 중요한 국제 교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시관, 교육실, 도서관을 갖춘 큰 건물로 성장했어요.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고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공주의 선택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사우디와 중동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까지 52명의 여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라일라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될 거예요. 첫 장학생이었던 파티마가 지난달 의대 졸업식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느낀 보람은 왕실의 어떤 영광보다 컸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특히 누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우리 부부의 숙제입니다. 다은이는 한국 학교에 다니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해. 정윤석은 종종 말해요. 하지만 사우디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도 배워야 해. 제 의견이에요. 그런 의견 차이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문화 융합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말이에요. 가끔은 제 선택에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당직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 왕실에 남았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르의 웃음소리, 정윤석의 따뜻한 포옹, 그리고 제가 도운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떠올리면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사우디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저와 정윤석을 초대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누르에게 외가를 보여주는 첫 기회이기도 했죠. 불안한 마음으로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지만 놀랍게도 왕실의 환대는 따뜻했습니다. 라일라 공주와 정윤석 박사 그리고 누르 공주를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울려 퍼진 환영사에 눈물이 났어요. 여전히 저를 공주로 인정해주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누르는 처음 보는 사막과 궁전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곳이에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궁전에서의 2주 동안 누르는 외할아버지와 이모들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르에게 왕실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치셨고 자스민은 비밀 정원을 보여주었어요. 정윤석도 사우디 의사들과 교류하며 의학적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가 사우디 문화에 보인 존중과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방문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저를 개인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라일라,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 너는 더 큰 일을 위해 태어났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남아있던 죄책감과 불안까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윤석과 저는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어요. 사우디 이름은 아민, 한국 이름은 준호로 지을까 해요. 무슨 이름을 짓든 우리 아이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거야. 정윤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0년 전에 선택한 삶의 본질이니까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용기. 어제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정윤석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10년 전 처음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그 벤치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던 날 기억나요? 정윤석이 물었어요. 경호원 3명과 함께한 특별한 데이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날부터 히잡을 벗은 날, 아버지와의 대립, 결혼식, 누르의 탄생, 의사가 된 날까지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본 그 풍경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누르의 학교 친구들과 그 가족들. 이제 저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 정윤석이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가는 계속되는 여정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항상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우디 공주도 한국 의사도 아닙니다. 그 모든 정체성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인 사람, 라일라 정이라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안에는 사막의 모래와 한강의 물이 함께 흐르고 이슬람의 기도와 한국의 정이 공존합니다. 김명호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자유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가는 삶은 어떤 왕관보다도 더 빛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저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의 별들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알라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0년 전 그 별들 아래서 드렸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알라여, 단 한 번이라도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는 한 걸음 한 선택으로 시작되어 지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두 문화의 바다를 항해하며 더 많은 별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요.